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또 다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중국 이야기를 하면 중국을 믿냐, 중국 지표를 믿냐, 중국은 망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뭐 저라고 이 중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재테크 채널이고 중국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긴 오로지 이 돈의 논리에서 돈이 가는 곳으로 우리도 최소한 이 돈이 가는 곳으로 따라는 못 가더라도 그 옆에서 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자는 뜻에서 이렇게 매번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뭐 처음부터 군말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중국 1800조 원 경기 부양과 버블, 그리고 부제로는 중국 경제위기 터진다고 크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크크의 의미는 저는 뭐 중국의 경제위기가 지금 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사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죠. 20년 이 초만 하더라도 이런 뭐 같은 일이 오리라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주범인 이 중국을 보고 있노라면 욕지거리 한번 나오는 게 사실이죠. 뭐 그런데 사실상 이번과 같은 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는 결국 강력한 정책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나면 결국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는 법. 중국은 과거 1989년 인플레 위기 당시에 이때 시장 개방을 했고 1998년에는 아시아 위기 당시에는 강력한 구조조정, 그리고 2008년에는 4조 원 이하의 이 경기 부양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공급뿐만 아니라 이 수요까지 마비되는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중국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집에서 뭐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사실 뭐 예상했던 것만큼 강력한 정책이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중국의 이 주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아직도 정책 대응이 상당히 느리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나? 미국은 뭐 지금 뭐 GDP의 10%에 대한 달하는 금액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대응이 느리고 뭐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뭐 약간 그 시진핑의 이 공산당 국민들을 향한 정신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 명분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책 대응 카드를 이 양해 시기에 열어가지고 좀 하려고 이렇게 카드를 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 하나 들고 왔는데요. 공산당이 코로나 이겼다. 승리 빵빠레를 울린다. 이거는 뭐 자축이죠, 자축. 이런 놈들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개판이 났는데 이 시국에 이렇게 자축을 한다고 앉아있으니 그냥 좀 개탄할 노릇입니다. 뭐 아무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요런 거, 요딴 거,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이 돈을 뽑아 먹을지 요런 것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승리 빵빠레를 하던 말던 크게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 4월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3월 초에 열려다가 연기한 이 양회가 뭐냐면요. 이 전국 정치 협상 회의를 말하는데 요 시기에 이 강력한 중국의 이 1800조 원짜리 경기 부양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데 이 중국 이야기를 하면 단골 질문. 경기 부양 뭐 어쩌라고? 중국 부채 많잖아. 경기 부양 그런데도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이 재정과 이 통화 부분에 충분히 이 중국의 정책 여력이 남아있고요. 그동안 상당 부분 뭐 중국의 아킬레스로 지적되어 온 기업 부채, 그리고 뭐 이런 부동산 버블. 그런데 근래에 뭐 이렇게 3년 가까이 디버레이징 하면서 나름 방어해온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이 강력한 이 재정 패키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월 18일 전후로 해서 어떤 정책 패키지가 나올지 이런 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 승리 자축은 그냥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이 정책 패키지로 인해 이뤄진 이런 많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이 시진핑이 다 헤쳐먹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인프라 쪽으로 좀 돈이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요.
과거 2003년에서 2012년 후진타워 집권 시에 엄청난 인프라 확장 사이클을 경험했죠. 그때 당시 후진타워의 인프라 붐은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 전통적인 인프라 중심의 경기부양 패키지였는데, 그러면서 이 상당 부분 인플레 현상사 이 원자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20년 이 시진핑 아저씨의 인프라 정책은 경기를 이렇게 일으키고 구조적인 재편을 통하여 밸런스를 갖추겠다는 것인데, 결국 뭐 이렇게 강력권으로 이렇게 삽을 퍼고 개발하고 건물 짓고 인프라를 이런 식으로 확충을 하고, 그래서 뭐 돈을 들여가지고 시멘트 붓고 철강 사고 도로 건설하고 건물 지으면서 이른바 이 삽질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법이고요. 그래서 삽질 경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 직업들의 이 돈이 두둑해지겠죠. 돈이 두둑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과거와 다르게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신형 인프라. 이번에는 뭐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뭐 철도, 도로, 그리고 뭐 발전소와 같은 약간 그 전통적인 인프라가 성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이 5G 그리고 뭐 플랫폼과 같은 인형 신형 인프라에 중국 정부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 이 4월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이 양해를 개최해서 부양책을 막 쏟아부을 예정인데, 가장 먼저 내놓을 정책은 단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이 소비겠죠, 소비. 그래서 뭐 소비 쿠폰,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정책, 특히 뭐 이 차, 그리고 가전, 이 단골 손님이고요. 그래서 요런 섹터들 아무래도 주목 좀 해야겠죠. 중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쓰세요, 소비하세요, 돈을 쓰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돈을 써야겠죠. 돈 쓰는 거 뭐 싫어할 사람 있나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돈 집에 짱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이 돈맥경화가 안 생기고 활력이 생기게 되면서 돈이 순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중국은 이 세계의 성장 기율이 어마어마한 국가죠. 그래서 뭐 중국이 나름 뭐 역같긴 하지만 중국의 성장 국면에는 이 반드시 등에 이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콩고물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 구도가 한번 이런 식으로 툭툭 발동이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이런 상품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중국이 코로나 발원지로서 이번에 중국이 경제적인 충격을 먹은 거는 뭐 자명하지만, 이번에 이 4월 중으로 하길된 이 중국의 재정 중심의 부양책이 향후 뭐 소비 수요 창출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업황 회복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여기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런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이런 추세의 전환의 빌미로 작용하게 된다면 오늘 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 내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영상도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로 잊지 마시고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